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네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기록들을 제가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이 기록들이 그야말로 하나하나 눈부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눈부신 기록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이 활약상이 그야말로 엄청나다, 대단하다 라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한 쾌거의 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뭐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검색만 해도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지금 보이십니까? 손흥민 패스를 받아 임영웅 골, 축구장 만남에 난리가 났다. 자, 쭉 보니까 채널 A에서 요번에도 임영웅님의 손흥민 선수와의 축구 이야기를 또 이렇게 쏟아낸 겁니다. 보니까는 사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때 있었던 이 시축 행사 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채널 A에서 제대로 소개를 했죠. 임영웅님이 이곳에 온 이유가 시축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구단 측에 제의를 하여 이렇게 시축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임영웅님이 바로 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축구의 신을 만났다 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쭉쭉쭉 설명이 이어집니다. 하이파이브에 포옹까지 하게 되면서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세계의 만남, 특급 스타들의 세계의 만남이 재조명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본 수많은 현장에 있는 누리꾼들이 난리 났다, 그런 목격담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뉴스 방송에서도 재밌게 소개를 합니다. 손흥민과 임영웅 세계의 만남, 감탄이 나오는 조합이다. 경기 본 사람들 너무 부럽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 뉴스 진행자 분들도요, 아, 정말 임영웅 씨하고 손흥민 선수가 만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중들을 깜짝 놀래키게 만든 대사건인지 충분히 예상이 간다.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임영웅님의 골 세레머니 영상까지 함께 등장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 대중들에게 있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의 이 영향력 파워가 어떻단 이야기일까요? 어마무시하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엄청난 가수를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는 걸 새삼 다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기록들이 쏟아집니다. 임영웅 감성장인의 위엄, 첫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제 8,8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디오 영상, 가사 영상, 음원 영상, 이 전체 영상의 총 조회수가 8,800만 뷰가 된 건데요. 아무래도 드라마 OST 주제곡으로 불려진 노래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이 기록이 정말 끝없이 상승되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1억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8,800만 뷰니까 1,200만 조회수만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는 대기록을, 이때까지 누구도 세운 적 없었던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남기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니 이거 뭐 기대치가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기록이 추가적으로 쇼 음악 중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쏟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17일 음악방송 쇼 음악 중심에서 임영웅님이 1위를 차지했었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이렇게 기사에서 담고 있죠. 그리고 모래알갱이는 무엇보다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자작곡이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인기, 과연 이 인기 독주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바로 가수 임영웅님의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도 119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독주하고 있다. 이 얘기가 또 다른 기사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6월 5주차,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만 임영웅님이 45만 625표를 획득하면서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무려 119주 연속 1위. 이게 도대체 몇 년 차입니까? 1년을 주차로 나눈다라고 해도 한 달에 5주라고 가정해도 60주면 됩니다. 그러니 거의 2년 가까이 임영웅님의 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독주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끊임없이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평점 랭킹 대기록이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 수밖에 없는 대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요런 임영웅님의 기록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6월 5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도 요렇게 임영웅님이 또 타게 됐습니다. 6월 4주차 때도 임영웅님이 멜론 주간 인기상을 받았는데 6월 5주차에도 여기 적혀있죠? 2023년 6월 5주차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모래알갱이 신곡으로 이렇게 당당히 주간 인기상 2관왕을 달성해냈습니다. 그야말로 눈부신 기록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대기록이 지금 살펴보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멜론 골드클럽에 등재되어 있는 누적 스트리밍 횟수가요, 이제 77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날짜가 7월 7일이잖아요. 7월 7일에 77억 뷰가 돌파됐다라고 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행운의 날이 아니냐. 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눈부신 스트리밍 기록이 마침 7월 7일 날 달성된 77억 스트리밍 조회수 기록만 놓고 봐도 앞으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스밍 파워 끊기지 않고 계속하여 이어지고도 남겠구나라는 따뜻한 아주 훈훈한 반응들이 그야말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최근 공개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임영웅님이 등장한 청정원 간장 영상이죠. 아마 이 영상의 비하인드, 그러니까 제작 현장 모습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게 올라온 지 지금 10시간 정도 됐는데 벌써 33,000 조회수에 좋아요가 10,000개, 댓글이 500개가 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영웅님이 요리하는 모습이 또 이렇게 깜짝 담겨 있어서 많은 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 이 촬영 현장 모습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코앞에서 비추고 있고 감독님이 자 레디 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시작되는 요 모습들, 사실 이제는 임영웅님이 워낙 대스타이기 때문에 카메라 울렁증은커녕 이 카메라 자체가 오히려 임영웅님에게는 너무 익숙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리하는 모습조차도 요번 이 손흥민 선수와의 축구 연기의 모습들처럼 너무나 또 다른 남성미를 뽐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남자가 매력적이고 멋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요리 잘하는 남자가 또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대단한 매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쭉 넘겨보니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스태프들과 카메라가 임영웅님을 비추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연기도 해야 하고요. 이 상황 속에서 임영웅님이 요리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현장 분위기다라는 걸 아마 이 장면만으로도 우리 소천사님들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많은 광고를 촬영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하나의 베테랑적인 모습이다. 자, 그리고 또 쭉 넘어가 보면 임영웅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평소에 제가 정말로 한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뭐 다 알고 있죠. 임영웅이 김치찌개, 부대찌개, 오징어찌개 워낙 한식을 좋아하죠. 그러면서 간장게장, 갈비찜, 잡채를 가장 좋아한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 간장이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간장이 주 베이스가 되는 요리이기 때문에 청정원에서 시킨 겁니다.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최애는 갈비찜이다. 임영웅님이 최애라고 하는 요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의미가 크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요즘 최애는 갈비찜이다. 왜냐하면 청정원 간장 광고 모델이기 때문이죠. 정말 맛있더라 라고 하면서 임영웅 님이 이 청정원 간장 모델답게 센스있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에 건행 인사도 하고, 사실 이 간장하고 임영웅 님이 직접적으로 연결점이 있어 보이긴 쉽지 않은데 이걸 또 임영웅 님이 가수 임영웅이 아니라 모델 임영웅으로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쭉 넘어가 보면 임영웅 님이 또 요리 남자로서의 매력도 보여줘요. 완벽한 촬영을 위해 끝까지 집중하는 영웅님. 그러니까 이 카메라 앵글은 사실 손바닥만 하거든요. 이걸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감독님과 광고주들이 요구하는 것을 연기해 나간다라는 건 아마 해보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지만 임영웅님은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모델로서의 임영웅님의 이 파워도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니 청정원이라는 대기업에서 임영웅님과 함께 광고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엄청난 인기 독주, 평점 랭킹 기록, 또 감성 장인다운 스트리밍 파워, 나아가서는 멜론 주간 인기상,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멜론에서의 엄청난 스트리밍 대기록까지.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 하면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업적, 대기록, 압도적인 1위, 변함없는 1위, 뭐 요런 단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또 어마무시한 대기록입니다. 자, 무엇이냐? 아니, 수호씨, 왜 빌보드 차트 장면을 띄워놨냐? 혹시 설마 그거냐? 맞습니다. 혹시 설마 그겁니다. 자,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바로 USA만 제외하고 집계되는 전 세계 200개국의 대기록. 자, 이 대기록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록이 등재가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소씨, 102위부터 120위권까지 임영웅님이 어차피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지금부터 듣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충분히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빌보드 차트 벌써 2번이나 임영웅님이 대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드디어 3번째 대기록을 또 임영웅님의 힘으로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로 세워냈습니다. 바로 이 기록입니다. 자, 보이세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번에도 3번째로 126위의 신곡 모래알갱이를 랭크인 시키면서 당당히 빌보드 차트에 연속 진입을 했다.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200개국 순위 내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방탄소년단이나 대다수의 걸그룹들을 제외하고는 임영웅님이 거의 유일합니다. 특히 솔로 가수, 뭐 아이돌 그룹 출신에서 파생되어 나온 솔로 가수 말고요. 원래부터 솔로 가수로 시작했었던 가수들 중에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만큼의 이 빌보드 차트 3주 연속 기록을 달성한 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이겠습니까? 지금 이 엄청난 대기록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한 번 달성해냈다. 와, 정말 난리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빌보드 차트 기록이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진영 대표의 JYP죠. 원더걸스, 방탄소년단 이 정도 그룹이 아니면 이 빌보드 차트의 입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은 또다시 126위에 3번째로 랭크인 되면서 200위권 내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또 이 100위권, 이 126위지만 100위권에 해당하는 대기록을 세워냈습니다. 와, 지금 이런 대기록, 빌보드 차트 3주 연속이라니. 이쯤 되면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 물론 이 모래알갱이 자체가 멜론 차트에서의 기록으로
합산된다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론 주간 인기상은 당연하고 오늘 스트리밍 77억 뷰 돌파 소식처럼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처럼 변함없는 스트리밍을 꾸준히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임영웅님이 신곡 모래알갱이로서 계속해서 이 빌보드 차트에 차트인하는 대기록을 끊이지 않고 어떨까요?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 정말 대단한 대기록, 이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다시 한번 입증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더욱더 빛내주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사 그리고 중요한 결과가 모조리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달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은 상태인데요. 자, 우선 임영웅님의 음원 성적 그리고 그 위상은 수치로서 증명이 됩니다. 숫자로서 증명이 된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가 바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스타그램 서클 차트입니다. 서클 차트 인스타그램에 이런 게시물이 하나 게재가 됐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서클 차트 2023 상반기 결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원한 히어로 임영웅이 런던보이로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서클 차트 하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고 공명정대한 차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차트의 순위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서클 차트에서 임영웅님의 런던보이가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차지했으니 이게 얼마나 굉장한 영향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서클 차트에 공개가 됐습니다. 임영웅 반년 만에 걸그룹들을 제치고 탑 400에서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월간 피지컬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이게 바로 오늘 공개된 6월달 서클 차트 리뷰 게시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6월 한 달 동안 가수별로 서클 지수 점유율을 탑 400위권 안에 모조리 조사를 해본 결과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등을 달성했는데요. 자, 보이시죠? 임영웅님의 이름 15곡의 노래가 차트인돼 있고 서클 내에서는 5.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2023년 6월 탑 400 순위권 내에 가수별 서클 지수 점유율 조사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무려 400위권 내에 15곡 최다곡입니다. 최다곡을 올리면서 합산 점유율 5.4%를 보여주며 압도적인 1위의 기록을 세웠다. 지금 이 얘기가 오늘 서클 차트를 통해 공개가 된 겁니다. 2위에는 아이브, 3위에는 르세라핌, 4위에는 뉴진스, 5위에는 아이들, 거기에 방탄소년단까지 내노라 하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고의 탑 아이돌 그룹으로 칭송받는 모든 그룹을 제치고 임영웅님이 최다 곡수로 최다 서클 지수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쭉 보니까 상세하게 나눠보니까요. 6월달 400위 기준 OST 서클 지수 점유율이 지난 5월에 비해 0.4% 증가한 전체 7%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특히 주요 OST 곡으로는 역시나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6월 한 달 동안 OST 점유율도 0.4%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노래들 중에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김진우 서클 차트 수석 연구위원님이 직접 작성한 글인데요. 6월 음원 시장에서 임영웅이 탑 400 가수별 서클 지수 점유율 조사에서 신곡 모래알갱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이후 반년 만에 걸그룹들을 제치고 1위의 자리를 다시 탈환했다. 원래 1위였지만 임영웅님의 신곡이 살짝 멈춰져 있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신곡 모래알갱이가 나오자마자 다시 1등을 차지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월 피지컬 앨범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약 490만 장 정도 증가했으며 올해 탑 400 기준 1월부터 6월까지 이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10만 장 많은 5,562만 장으로 집계가 됐다.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은 음원이 판매가 됐다는 얘기죠. 이미 전년도 전체 판매량의 약 69%에 해당한다. 앞으로 12월까지 전년도 판매량을 유지하기만 한다 해도 올해 전체 앨범 판매량은 1억 장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OST곡 사랑은 늘 도망가와 더불어서 가수별 전체 점유율 중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압도했다는 겁니다. 1등으로 말이죠. 그러니 이게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미스트롯 3.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이 기사가 일찍 나왔어요. 오전 일찍 나왔는데 미스트롯 시즌3가 드디어 공식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송가인 임영웅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미스트롯 세 번째 왕관은 누가 차지할까? 오는 7일 TV조선 측은 미스트롯3 런칭을 확정짓고 오늘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들에서 가수 송가인, 임영웅, 양지은, 안성훈,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등 유명 스타들을 배출해낸 만큼 그 뒤를 이을 트로트 인재 탄생에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TV조선의 입장에서 미스트롯 3를 왜 또 런칭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미스터트롯 1은 최고 시청률 35.7%, 그리고 미스트롯2가 32.9%, 그리고 미스터트롯2가 24%,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제가 이미 한번 예정을 해드렸죠. 이놈의 TV조선의 마케팅 전략은 참 한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이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미스트롯 시즌 3잖아요. 그리고 미스터트롯은 2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가수 때부터 미스트롯2 때부터 미스터트롯2까지도 그놈의 제2의 임영웅 했는데 이제는 미스트롯 시즌 3에서조차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니, 미스트롯 3에서 도대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올 일이 뭐가 있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롯 3를 공표한 이상 계속 제2의 임영웅, 아니 제2의 양지은, 제2의 안성훈은 없답니까? 제2의 박창근은 없는 건가요? 이 자신들의 이런 횡포와 같은 프로그램 전략으로 인해서 사실 그 프로그램들에서 탄생한 참가자들은, 그리고 그들의 팬덤은 왜 이런 무시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임영웅님과 연결지어서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이 TV조선의 한심한 행보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지금 현재 형태가 어떻냐? 미스터트롯2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24%의 시청률로 지상파와 비지상파 모든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했다. 엄청 오버해서 적어놨는데, 그렇다면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나온 미스터롯도 첫 시청률이 대박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 미스터롯도 현재 시청률은 어떨까요? 자, 첫 시청률은 좋았습니다. 8.6%로 폭등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요번에 방영한 바로 어제 방영 날짜 시청률 보이세요? 6.2%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계속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 미스터로또 방송 프로그램 분석해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 형태,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별다른 기획조차 존재하지 않는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시작점은 좋았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특히 미스터 로또 같은 경우는 이 TV조선 입장에서는 정말 간만에 보시다시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대를 크게 걸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프로그램의 답습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요. 이 시청률의 하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박지현 씨 9주째 좌절. 이쯤이면 컨셉이 아니라 정말 박지현 씨 팬덤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의도한 연출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게 가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박지현 씨가 멘탈이 좋고 팬덤 분들도 이해심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경연 오디션 출신의 출연자들과 함께 또 대결 구도의 무대를 서는, 어찌 보면 이게 사실 기존 미스터 트롯 2 때의 느낌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박지현 씨가 미스터 로또 지금 이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단 한 차례도 1승을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박지현 씨 팬덤 분들에게 좋은 모습일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박지현 씨가 3연패 했을 때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TV조선 입장에서는 시청률 때문이라면 못할 짓이 없다. 지금 그게 이 결과입니다. 언제쯤이면 박지현 씨가 1승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박지현 씨의 팬덤분들, 나아가서는 언제까지고 계속 패배하나 속상하다라는 마음에서 또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박지현 씨의 팬덤분들의 팬심을 이용했고, 나아가서는 박지현 씨와 승부를 해서 이기는 가수 팬덤분들에게 짜릿한 승리를 안겨주긴 했지만 이렇게 뭔가 양쪽으로 패가 갈리게 만드는, 이게 지금 팬덤 간에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임영웅님과 탑식스 멤버들이 등장하던 사랑의 콜센터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조작된 거 아니냐, 또는 노래방 기계 점수가 어떻게 저렇게 매번 나올 수 있냐, 저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박지현 씨가 9주째 방송 프로그램 시작되고 나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아니, 랜덤으로 나오는 노래방 기계 점수가 저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자, 나아가서는 이 미스터 로또의 이 박서진님이 1회차 방송부터 이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면서 시청률을 많이 견인한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박서진님의 방송 분량이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안 그래도 하락하고 있었던 미스터 로또 시청률, 이탈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박서진 씨의 팬덤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박지현 씨의 팬덤분들도 TV 꺼버리고. 근데 이거 무시 못하는 게 실제로 이 미스터 트롯 2 때도 박서진 님이 중간에서 탈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시청률이 하락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런칭한 쇼킨이라는 TV조선의 여성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시청률 어떨까요? 역시나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대거 등장한다라는 신선한 컨셉이긴 하지만 이 TV조선이라는 방송사의 기획력의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시청률만 의식한 자극적이고 분쟁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만 답습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나오는 스핀오프 프로그램 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쇼킨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미스터 로또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지금 이 미스터 3를 런칭하면서 임영웅님의 이름을 언급한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이 미스터 2 때 아실 겁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미스터 2 때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임영웅님하고 탑식스 멤버들이 심사위원단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게 정말 당시에 파격적이고 파급력이 엄청났거든요. 시청률은 엄청나게 견이 납니다. 그때부터도 제2의 임영웅, 제2의 임영웅 있어 왔죠. 자, 미스터 트롯2 때는 달랐나요? 이때도 제2의 임영웅, 제2의 임영웅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 트롯2 멤버들이나 미스트롯2 멤버들이나 지금에 와서 이 TV조선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획력을 보면 이들이 주목받고 있나요? 이 출연자들은 정말 열심히 방송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는데 지금 TV조선의 시청률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처럼 차후에 TV조선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각자 자유롭게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경쟁성으로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탑6와 임영웅님 역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많은 팬덤분들이 TV조선을 떠나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말을 했었고 실제로 탑6 멤버들은 TV조선을 떠나고 난 뒤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금 미스트롯 멤버들도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데 미스터트롯2가 방영이 됐고 이제는 미스트롯 시즌3를 한대요. 근데 그 사이에 쇼킨이라는 여성 오디션 프로그램도 또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스트롯 시즌3가 온다?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실패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많이 했어요. 미스터 트롯 1, 미스터 트롯 2, 미스트롯 2, 나는 국민 가수, 최근 쇼킹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은 6개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미스트롯 시즌 3를 한다. 아마 요번 미스터 로또의 방송 프로그램의 박지한 씨처럼 아마 시청률만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제2의 임영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가 거의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2의 임영웅만이 아니라 제2의 탑6조차 배출되기가 어렵다. 하지만 TV조선 입장에서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합니다. 미스터 트롯2, 미스트롯2, 쇼킹까지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 스피노프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하락까지. 이 TV조선은 존폐가 걸려 있는데 똑같은 모습을 답습만해서는 절대로 제2의 임영웅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하기 힘든 상태가 아닌가. 전 좀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제2의 임영웅, 제2의 탑6를 외칠지 참 그 모습도 한편으로는 참 기대가 됩니다. 어찌됐건 이런 제2의 임영웅이라는 이 문구 타이틀 자체를 붙이기에는 TV조선의 편성 프로그램 기획력이 너무나 좀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